자, 안녕하세요. 3단원 4장 경제 체제의 변동과 사회문화의 변화 4절 근대의식의 성장과 문화의 새 경향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6쪽부터 158쪽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근대 개항기 문화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문화의 새 경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근대 시기에 문화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과서에 사진 자료 잠깐 볼게요. 자,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여기 지금 보면은 에스더라는 인물은 성경상에 나오는 여성이거든요. 이름을 박에스더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하시고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군여관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대의식의 성장, 자, 평등의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변화 과정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갑신정변 때 1884년이죠. 연도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문벌 폐지를 위한 노력을 했었죠. 자,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도 역시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두 번의 시도는 결국 실현을 하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들이 결국은 자, 같은 해에 있었던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해에 하죠.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의 의식에 좀 사로잡힌 사람들은 많았겠죠. 자, 그러한 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 백정 출신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관민공동회, 독립협회가 개최했던 관민공동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각종 학교와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의 활동. 자, 이런 활동들이 모두 다 민권의식과 평등의식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한번 좀 적어보면, 자,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은 신분제 폐지, 노비제 폐지와 같은 요구들을 했었지만 결국 실현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 것은 갑오개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백정 출신이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단체들의 어떤 민권의식과 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의식 개선운동이라고 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식 개선운동이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자, 1898년에 여권통문이라는 글이 나오게 되는데 서울 북촌 여성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서울에 있는 그 궁궐 근처의 마을입니다. 자, 이 마을에 여성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성들이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질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을 모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회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당시에 국제보상 부인회와 같은 여성단체들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자료를 보시면 여권통문의 내용 볼 수 있습니다. 황성신문에 실렸네요. 자, 우리 황성신문은 지난 시간에 시일야 방송대곡이 게재되었던 신문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자료 다시 읽어볼게요. 먼저 문명귀환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같은 사람이라, 남녀가 평등한 나라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고, 자, 여성들도 학교에 다니고 여러 재주도 배우고 부부가 되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의 통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거죠. 도리어 극히 공경함을 받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재주와 권리와 신의가 사나이와 같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 평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의 평등함. 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글, 여권 통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학 운동의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것이 국학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유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고유의 것에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국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국학의 분야에는 역사, 국어, 지리 같은 분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권까지 회복하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사 연구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이 대표적인 그 당시 근대의 역사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대 계몽사기를 발전시킨 분들이고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을지문덕, 이순신과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상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책들, 혹은 이탈리아의 그 건국 과정에서 3명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통일 과정을 다룬 역사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독사신론에다 별표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제목이 독사신론, 반드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독해,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사신론의 내용은 우리가 역사를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주장한 것이 바로 독사신론이란 책이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연구를 위해서, 자, 이제 역사 연구 다 봤으니까요. 국어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자, 이 단체는요, 주시경 선생과 지석영 선생님, 이 두 분이 중심이 돼서 한글의 문법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맞춤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과서 자료 잠깐 보시면 사진 자료에 지석영 선생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외국 도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깨닫고요. 그리고 국어 연구와 보급에 힘썼습니다. 또 이분은 의학 부분에 있어서도 종두법이라고 해서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그 접종을 하는 그 방법인데, 그런 기술인데, 이것을 또 배워서 우리나라의 보건 부분에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지석영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가셔서 자, 새로운 양식의 문학과 예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가는 중간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제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학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신화 소설은 신자가 붙습니다. 새로운 신자죠. 그래서 새로운 소설, 신소설, 새로운 형태의 시, 신체시. 자, 신소설에는 이인직의 혈애누가 있습니다. 혈애누는 요게 피를 의미하는 혈자고요. 누는 눈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피눈물이라는 제목이죠. 자, 그래서 혈애누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금수는 여러 짐승들을 가리키는 거고, 짐승들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인간사회를 비판하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소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과서 자료에 책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읽으셔야죠. 금수회의록. 여기 지금 여러 동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염소라든가 여기 사람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새도 나오고 이런 여러 동물들이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소설에는. 자, 이 일종의 풍자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녀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요, 그 태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바다를 의미합니다. 밑에다 메모를 해주시고요. 이 바다가 소년에게 어떤 소년다운 어떤 웅대한 꿈을 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이런 식의 좀 격려하는, 바다가 소년에게 격려하는 내용의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에는 이제 음악, 미술, 뭐 연극 분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악에는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찬송가가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좀 형태를 변형한 창가, 그리고 연극 형식의 창극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는 서양식의 화법이 소개가 됩니다. 서양식으로 그리는 뭐 유화라든가 원근법 이런 것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연극 부분에서는 서양식 극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원각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조선시대 때 사찰 중에 원각사라는 절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은 다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극장입니다. 서양식 극장.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서양식 연극이 신극이라고 불렸는데 이런 것들이 공연이 되기도 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원각사의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서양식 극장으로 처음에는 판소리 공연을 하다가 나중엔 주로 서양식 연극을, 신극을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형태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계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개의 종교가 나오는데, 자, 우선 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좀 묶어주고요. 요 2개의 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역사에 보면은 원래 구교인 천주교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종교가 따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뭐 병인박해라든가 이런 박해에서 핍박을 받았던 종교가 천주교고요. 개신교는 요거보다 좀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는 성당 안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한 여러 가지 사회 봉사활동에 주력을 하게 되고요. 개신교는 선교를 위해서 주로 병원이나 학교 등을 많이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난번에 배웠던 뭐 이화학당이라든가 그리고 연희학당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모두 다 선교사들이 세운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대표적이죠. 세브란스 병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가보겠습니다. 천도교는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실 텐데, 천도교, 천주교가 아닙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천도교와 천주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천도교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었죠. 우리 동학 농민운동 때도 자세히 배웠는데, 동학의 1대 교주가 최재후, 2대 교주가 최시영, 그리고 3대 교주가 손병이거든요. 자, 우리 3대 교주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위에다가 손병이라고 쓰십니다. 손병희. 자, 이분이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조직을 개편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잡지도 발행을 하는데, 만세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해서 여러 계몽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천도교는 교과서에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함께 볼게요. 자, 손병희. 호가의암이 되겠습니다. 동학에 입도했고 동학농민운동에도 참가하셨던 분인데 우리 북접의 지도자로 2차 공기 때 참여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1919년에는 별표 치시고 3.1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3.1운동 때 또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분입니다. 자, 다시 본문 오셔서요. 자, 4번째 대종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종교도 처음 보는 종교일 거예요.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단군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민족 종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기엔 좀 힘들겠죠. 한국인들의 종교, 민족 종교다 적어주시고, 자, 이 종교는 나철과 오기호 등이 창실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민족의식을 가진 종교단체고요. 훗날 그 무장독립투쟁, 일제강점기 시기에 적어주세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특히 무장독립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이 대종교 신자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사실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이렇게 적어볼까요? 전통신앙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가 오래된
전통신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유교 같은 경우는 유교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배웠죠. 이 박은식은 유교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론, 그래서 구신론, 한마디로 개혁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유교 개혁론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민중 중심의 유교 개혁. 이제는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가 나가야 된다. 이런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자, 반면에 문학가이자 승려였던 한영우 선생님, 이분은 조선 불교의 유신,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펼치게 됩니다. 아까 박은식 선생님의 구신론과 이름이 비슷하죠. 요거는 유신론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좀 비교해 주시고요. 유교는 구신론, 불교는 유신론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론이 나왔는데 자주성 회복과 혁신을 시도하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크게 4개로 좀 묶어보면 근대 의식의 성장, 그리고 국학 연구, 그리고 새로운 양식의 문학과 예술, 문학 예술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종교계의 변화까지 다양한 문화사 분야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